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갓난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아가야. 월세는 밀려있고 너와 버틸 돈도 없단다. 그녀는 우는 아이를 바라보다 더 이상 내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내일이 무서워서 세상에서 아이와 함께 사라지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힘겨운 일들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TV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예요.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뉴스를 보고 있었죠. 제 머리는 항상 완벽했고 목소리는 언제나 힘이 넘쳤어요. 밖에서 보면 제 삶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저는 대학생이면서 미혼모였거든요. 가난하고 지치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직 갓난아기였어요. 어떻게 학교를 마치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 시절 저는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을 알고 싶지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들이 저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틀렸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바로 그때 지은이가 제 삶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았죠.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반짝이고 있었고 미소는 따뜻했어요. 제가 아픈 아기를 돌보느라 수업에 빠졌을 때 그녀는 노트를 공유해주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녀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이 한국 여자가 나한테 친절하지? 동양인 주제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동정하나? 생각하니 그녀에게 더 냉정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챙겨주었어요.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어요. 아이 돌보미가 취소했고 월세는 밀려 있었고 딸은 열이 나고 있었죠. 저는 아파트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사라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었어요. 그녀는 수프와 약, 그리고 수업 노트를 들고 와 있었죠. 그녀는 밤새도록 아기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돈과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알려줬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친구가 되어주었고 한국에서 지은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약간의 돈을 저에게 나눠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대학을 마친 후 지은이의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은이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저는 TV 방송국에서의 새 직장으로 바빴고 우리는 연락이 끊겼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유명해졌고 딸은 자랐죠. 좋은 옷과 아름다운 아파트, 그리고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백만송이 장미라는 한국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녀의 친절함, 미소,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 저를 구해줬는지. 그 순간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사람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것. 둘째,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옛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었죠. 지은이는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줬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교훈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은이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기억할까요? 아직도 한국에 있을까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큰 결정을 내렸어요. 지은이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가기로 했죠.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자라온 나라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한국어를 몰랐고 아시아에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 노래가 저를 이 모험으로 부르고 있었고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했어요. 제 여정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었어요. 직장에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이메일에 있는 그 표를 생각할 때마다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소피, 유명한 뉴스 진행자예요. 직업이 있고 책임감도 있어요. 절 기억조차 못할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찾으러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걱정에 가득 차 있었고 평소와 달리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아직 한국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어도 못하고 그곳 여행에 대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 이런 것들은 가지 않을 좋은 이유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직장에서 휴게실에 앉아 휴대폰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여행 취소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죠. 그때 현우가 들어왔어요. 현우는 방송국에서 제 동료예요. 키가 크고 짧은 검은 머리에 진지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죠. 말은 많지 않지만 뭔가 말할 때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요. 그는 한국인이지만 몇 년 전에 프랑스로 이주했어요. 제가 속상해 보이는 걸 본 현우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한국인에 관한 선입견으로 지은이를 무시하고 멀리한 일과 지은이가 어떻게 저를 도와줬는지, 그리고 지은이가 항상 불렀던 노래를 듣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한 일, 그리고 지금 모든 걸 취소하고 싶은 마음까지. 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때로는 하지 않은 일을 가장 후회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그의 말에 생각이 멈췄어요. 지은이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이 이 미친 여행을 가는 것보다 더 후회될까요? 그날 저녁 현우는 저를 파리 골목에 숨겨진 작은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 식당은 아주 작았고 천장에는 종이 등불이 매달려 있었어요. 벽에는 서울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우리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밥과 야채, 계란이 모두 섞인 요리였죠.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현우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 놀라운 음식, 그리고 그곳의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말해주었죠.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한국은 점점 덜 낯설고 덜 무서운 곳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저 멀리 있는 알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사는 실제 장소로 다가왔어요. 여기, 현우가 냅킨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서울에 있는 제 사촌 민준이 운영하는 카페 주소예요. 절 안다고 말하면 그가 도와줄 거예요. 주소를 보며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죠. 만약 지은이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만약 보고 싶어 한다면? 그날 밤 집에서 여행 취소 이메일 초안을 삭제했어요. 대신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죠. 각 물건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이제 그저 동료가 아니었어요. 이 여정을 위한 조언자가 되어 있었죠. 그는 사촌의 주소 같은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일들에 대한 용기도 주었어요. 짐을 싸면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이 여행은 이제 단지 지은이를 찾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를 찾는 것이었죠. 과거의 실수를 마주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었어요. 내일은 상사에게 2주간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거고요. 제 여정이 이제 정말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비행기가 쿵 하고 착륙했어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죠. 저는 여기 와 있었어요. 정말로 여기, 한국의 서울에 와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사람들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가방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건 실수였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느꼈던 자신감이 이제는 아득히 멀게 느껴졌죠. 그때 학교 공부와 아기 돌보기로 힘들어할 때 지은이가 항상 해주던 말이 생각났어요. 작은 단계로 나눠봐. 다음 작은 단계에만 집중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첫 단계 택시를 찾기. 다음 단계 기사님께 호텔 주소 보여주기. 다음 단계 호텔에 체크인하기. 제 호텔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는 밝은 간판들과 바쁜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보이고 있었죠. 이 도시는 전혀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밤에도 상점과 식당에서 나오는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거리가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의 카페 주소가 적힌 냅킨을 꺼냈어요. 그곳을 찾는 것이 이 새로운 곳에서의 첫 번째 진짜 도전이 될 것 같았죠. 몇 시간은 걸었던 것 같아요. 거리는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고 길을 물어보려 했지만 도움을 주려 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도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땀이 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때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문 앞에 식물들이 놓여있는 작은 카페였죠. 한글과 영어로 추억의 골목 카페라고 쓰여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니 커피와 달콤한 빵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는 현우와 조금 닮았지만 더 친근한 얼굴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죠. 민준 씨인가요?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올라갔어요. 파리에서 그의 사촌 현우를 안다고 설명하자 그의 진지한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죠. 민준 씨는 서울에서 제 첫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맛본 것 중 최고의 커피를 내려주며 지은이를 찾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었어요. 서울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민준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더 많은 정보 없이 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대체 뭘 생각했던 거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지은이에 관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어디서 공부했는지, 가족은 어떤지, 무엇을 즐겨 했는지. 제가 대답하는 동안 그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당신이 언급한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는 심수봉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가수분의 노래라 유명해요. 그가 말했어요. 이 노래가 당신들을 연결한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대학에서 일하는 여성이 학생 기록을 확인해 주었고 동아리를 운영하는 남자는 목록을 살펴봐 주었죠. 이 사람들 각각이 제 수색의 잠재적인 동맹자였어요. 하지만 어려움도 많았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어요. 직업상 말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간 진전 없이 찾아 헤매다가 저는 작은 찻집에 앉아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주인인 할머니가 주문하지도 않은 뜨거운 음료를 가져다 주셨어요. 유자차, 그녀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슬픈 마음에 좋아요. 그 소박한 친절에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제대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미 확인한 곳들을 지도에 X표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X들, 하지만 체크 표시는 없었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정은 정말 지은이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 과거에 대해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오래전 지은이의 말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에너지로 일어났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귀국 비행기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지은이를 찾기 위한 일주일, 이 거대하고 혼란스럽고 아름다운 도시의 구석구석을 찾아보며 매 순간을 활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찾기 어려워도 찾을 가치가 있으니까요. 2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저는 바쁜 거리 건널목에 서서 수천 개의 얼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중 어느 얼굴도 지은이의 얼굴이 아니었죠.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어요. 그녀가 말해줬던 대학에는 그녀에 대한 최근 정보가 없었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 동아리 쪽에서도 일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추모지까지 찾아갔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우산을 펴거나 비를 피해 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비에 옷이 젖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제 눈물과 섞이고 있었죠.
이것이 제 최대의 시련이었어요. 괴물과 싸우거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마주하는 것.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파리에서 현우가 저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곳을 다 찾아봤는데 어쩌면 이 여정은 지은 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소피 자신을 찾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가 맞을까요? 정말 자신에 대해 뭔가를 배우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온 걸까요?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가구와 벽을 뒤덮은 사진들이 있는 공간이었죠. 서툰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하는데 배경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노래가 제 피부를 짜릿하게 만들었어요. 백만송이, 저는 속삭이고 있었어요. 커피를 만들던 젊은 여성이 놀란 듯 올려다봤어요. 이 노래를 아세요? 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에게 중요한 노래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저녁 작은 음악 공연이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면 초대하고 싶어요.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를 아시는 분이면 저희 음악 공연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 카페 주인이 음악 공연에 초대해 주었어요. 아쉽고 공허한 마음으로 저는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3시간 후 작은 음악 공연장 앞에 서 있었어요. 포스터에는 오늘 밤 공연자가 써 있었죠. 노래와 이야기들.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무대의 조명을 제외하고는 어두웠어요. 저는 숨죽이며 한국의 공연을 감상할 자세로 앉아 있는데 가수가 걸어 나왔을 때 숨이 막혔어요. 머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짧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부드러운 빛이 담겨 있었어요. 피아노에 앉아 백만송이 장미를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공연이 지나갔는지 기억도 할 수 없었어요. 공연 후 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에 합류했어요. 손이 떨리며 그녀가 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감당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의 시간을 지내며 뭐라 말해야 할지 생각 속에 있다가 그녀 앞에 섰을 때 지은이는 누군가의 앨범에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공손한 미소로 올려다보다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피? 그녀가 일어서며 속삭였어요. 정말 너야? 그래, 나야. 간신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돌아와 저를 꽉 껴안았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세월이 사라졌어요. 내가 노래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마침내 서로를 놓아주었을 때 말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와서 방황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 꼭 내가 너와 함께한 행복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소피 네 생각하면서 이 노래는 불렀어. 그것이 제 보상이었어요. 지은이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 우리의 우정이 잊혀지지 않고 특별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래가 저를 다시 그녀에게 데려온 것, 마치 마법 같았어요. 마침내 완성된 원처럼요. 지은이와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문 닫을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죠.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나눌 이야기도 많았어요. 저는 뉴스 진행자로서의 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TV 프로그램 음악을 작곡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꼭 말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과거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녀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때는 정말 편협했어. 부끄러움을 느끼며 말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온갖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 지은이는 친절한 눈빛으로 듣고 있었어요. 저를 판단하지 않았죠. 우리 모두 배울 게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거야. 저는 지은이가 저를 용서해 주길, 과거의 실수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갖기를 바라며 한국에 왔던 거예요. 여전히 그녀가 아닌 저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소피, 넌 정말 무엇을 원하니? 지은이가 물었어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녀의 질문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 단지 기분이 나아지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옛 친구와 다시 연결되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죠. 나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마침내 말했어요.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 말이야. 그날 밤 상사에게 전화해서 2주 더 휴가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그가 동의했죠. 다음 2주는 정말 놀라웠어요. 지은이를 가이드 삼아 관광객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족이 사는 마을을 방문해서 할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아름다운 소리에 눈물이 나는 전통음악 공연도 보러 갔어요. 또 하루 저녁에는 저를 놀리기도 하고 환영도 해주는 그녀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어느 저녁 아름다운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개울가를 걷고 있을 때 지은이가 물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여기서 배운 것에 대해 말해줄 거야? 뉴스 진행자로서의 제 직업에 대해 생각했어요.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는지,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저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요. 우리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오래 남을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바로 그곳, 물가에서 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프랑스와 한국 사람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지루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우정을 찾는 실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지은이와 저는 그녀의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말했어요. 백만송이 장미는 무슨 뜻이야? 100만 개의 꽃잎. 그녀가 번역해 주었어요. 원곡은 마리냐가 준 소녀의 인생은 라트비아의 민속음악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심수봉 선생님이 직접 한국어 가사를 작성해서 발표한 곡이야. 사랑의 숭고함과 헌신을 강조하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야. 나도 이 곡으로 다시 일어나고 꿈꿀 수 있었어. 좋은 노래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 그녀가 말해줄 때 새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게 제 새 프로그램의 이름이 될 거예요. 100만 송이 장미. 며칠 후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한국을 뒤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을 가슴에 담아가고 있었죠. 단지 기념품뿐만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우리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는 사명감도요. 한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젊은 엄마가 이제는 그들을 판단하는 대신 문화를 연결하려는 여성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볼 수 없을 때 제 안의 좋은 면을 봐준 한국인 친구 덕분에 시작되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속삭였어요. 고마워, 지은아. 이것은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죠. 파리로 돌아온 후 사람들은 제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딸은 제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했고 상사는 100만 송이 장미 아이디어를 좋아해서 특별 방송 시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3개월 후에 방송되었어요. 편견을 가진 프랑스 여성이 한국인 학생의 친절로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였죠. 마지막에는 지은이가 100만 송이 장미를 연주하는 동안 한국에서의 사진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죠. 꽃들이 피고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바랐던 것처럼 100만 송이의 꽃잎들이. 제 여정은 이해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들은 이미 아름다운 무언가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